여러분 안녕하세요.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2020년 가장 실패한 ICT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 같은 매거진이나 그다음 CBS 그리고 지디넷 같은 매체에서 그리고 유명한 블로거들이 2020년 ICT 중에서 무엇이 가장 실패했는지를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취합을 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선정한 5가지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퀴비의 몰락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어떤 매체들 그리고 블로거들이 어, 발표한 실패한 ICT의 항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퀴비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속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제 임팩트가 큰 거죠. 그래서 퀴비라는 회사는 그 모바일 기반으로 이제 쇼폼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을 서비스한 업체인데 이 회사가 유명한 이유가 그 설립자들이 너무나도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제프리 카젠버그 전 디즈니 회장님이셨고 그다음 맥 휘트먼이라고 이제 전 이베이 CEO셨는데 이분들이 이 회사에 계실 때 단순하게 그냥 회장님이셨고 CEO셨고 이랬던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재직할 당시에 이 회사가 또 상당히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2018년도 8월 달에 퀴비가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됐고 작년 4월 달에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서비스 런칭을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한 10월 달에 이제 폐업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워낙 유명하신 경영자들, 워낙 실적이 좋은 경영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서비스를 런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기대감이 높았고, 그리고 이제 턴스타일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겠다 해가지고서 호기심도 당연히 강했죠. 그래서 턴스타일 방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모바일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세로 폼으로 보게 되면은 화면이 요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여백이 생기게 되죠. 여백이 생기게 되고 얘를 가로 폼으로 돌렸을 때 이제 화면이 꽉 차게 됩니다. 꽉 차게 되는 이렇게 되게 되는데 턴스타일 방식은 동영상의 내용은 동일한데 그 동영상의 가로 화면과 세로 화면의 화면 자체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 화면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동영상이 전체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어지는 인물들이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형식으로서 구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세로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백은 없죠. 꽉 차는데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배경 중심보다는 이제 해당되어지는 이제 인물들 대상 자체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형식으로서 이제 영상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것이 이제 턴스타일 방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라는 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영진도 엄청나게 전설적인 분들이시고 그리고 턴스타일 방식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호기심도 있고 해가지고서 한 17.5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가 조금 안 되는 돈이죠. 한 1.9조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죠. 엄청난 투자금인 거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작년 4월 달 런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첫날에 이 퀴비의 앱 다운로드 숫자가 한 30만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물론 30만이게 작은 건 아닌데 이제 퀴비가 우리의 경쟁사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곳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는 너무나도 작았던 거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00만이었는데 뭐 7.5%밖에 이제 되지를 않았었고 그것에 7.5%밖에 되지를 않았었고 그리고 첫날은 그럴 수 있다가 쳐요. 첫날은 그럴 수 있다가 치는데 그래서 3개월간 이제 무료 서비스를 진행을 했어요. 무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이제 3개월이 지난 뒤에 유료로 전환을 갖다 했습니다. 전환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회사의 어떠한 퀴비 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갖다가 결정짓는 가장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92%가 탈퇴를 해버렸어요. 3개월 동안 서비스 받아보니까 뭐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낀 거죠. 뭐 그렇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으니까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한 91만 명 정도가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료 전환율이 8%, 한 7.2만 명 정도만 남고 다 탈퇴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가 하고 난 시점이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실제적인 퀴비 유저는 한 45만 명 정도로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45만 명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원래 퀴비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면은 한 750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였는데, 서비스 런칭을 6개월 지나가지고서 45만 명이니까 뭐 이 추세로 가봤자 1년이 지나도 뭐 얼마 되지가 않겠죠. 뭐 100만도 달성하기가 힘든 그런 숫자가 이제 예측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영진에서는 직원들하고 주주들에게 퀴비 서비스를 갖다 중단하겠다, 그리고 회사를 폐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이제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5억 달러 정도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이제 투자금 중에서 이제 회사에서 사용한 돈을 제외하고 한 3.5억 정도, 3.5억 달러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돈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퀴비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 가지고서 뭐 퀴비 내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에서도 분석들이 이래저래 이루어졌는데, 퀴비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서 모바일 기반 서비스가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 뭐 굳이 뭐 스마트폰으로 뭘 보기보다는 TV를 보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퀴비가 좀 상당히 좀 성장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퀴비 외부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렇게 뭐 맞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퀴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또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상당히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팬데믹보다는 다른 데서 요인을 좀 찾고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독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퀴비의 구독료가 이제 4.9달러와 7.9달러거든요. 그래서 7.9달러는 이제 광고가 없는 버전이고 4.9달러는 광고가 있는 버전이에요. 돈을 내더라도 광고를 봐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구독료가 비싸다. 그리고 그 콘텐츠가 이렇게 돈을 내고서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해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였느냐에 대해 가지고 의문점이 많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턴 스타일이 상당히 호기심은 끌었는데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의 모바일 서비스 방식에 대해 가지고 익숙해져 있죠.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곳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턴 스타일 방식이 뭐 새로운 서비스이지만은 뭐 그렇게 이것 때문에 보겠다라는 어떠한 그 메리트는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너무나도 제작비가 높았습니다. 지금 뭐 어떠한 발표에 의하면은 퀴비의 영상 제작비가 분당 1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분당 10만 달러면은 뭐 5분짜리 하나 만들면 50만 달러가 해당된다는 건데, 이거 너무 높은 거죠, 이건 지금. 그리고 이러한 영상에 그만한 또 퀄리티, 그만한 또 어떠한 영상의 질이 나왔느냐, 이것도 의문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프리 카젠버그나 맥 휘트만 이러한 분들이 본인의 분야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했지만은 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겠는가에 대해 이러한 어떠한 요인들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퀴비가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외부적인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퀴비가 이제 또 한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어쨌든 이제 콘텐츠는 많이 만들었거든요.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회사가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냥 문을 닫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이것을 갖다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서 콘텐츠만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퀴비는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퀴비가 외주 제작사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업체들, 뛰어난 제작자를 갖다가 이제 좀
끌어당기기 위해 가지고서 저작권 계약을 참 재밌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외주 제작사가 영상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그 2년이 지나게 되면은 해당 영상 콘텐츠를 퀴비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서도 서비스 할 수 있게끔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7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콘텐츠의 저작권을 그 외주 제작사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퀴비의 자산이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 영상 콘텐츠죠. 근데 맥시멈 7년이 지나면 더 이상 퀴비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솔직히 퀴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러한 회사들에서 퀴비에 대해 가지고서 이 퀴비의 회사를 인수하는 거를 상당히 꺼리고 있는, 그래서 인수합병에도 어려운 이러한 이제 상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퀴비가 빅바이트, 퀵바이트 빅스토리즈라는 이제 모토로 시작을 했죠. 모토로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6개월 만에 이제 폐업을 결정을 한 그러한 이제 실패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안면 인식입니다. 안면 인식인데 그냥 안면 인식 자체가 아니라 이제 unregulated, 그러니까 뭔가 규제가 되지 않는 안면 인식 기술인 거죠.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은 이제 이제 AI가 얼굴을 갖다 학습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사람을 식별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 확인해주는, 검증을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다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AI가 사용되는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안면 인식 분야에서는 AI가 아주 획기적인 업적을 갖다가 지금 이루어 가고 있죠.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CCTV가 기존에 많이 보급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면인식 기술 적용이 더욱더 좀 용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한 32억 달러 정도의 세계 안면인식 시장 규모가 있었었는데 2024년도가 되게 되면 한 70억 달러에서 한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금융이나 이제 공공, 소매 이러한 분야에서 특히 아주 크나큰 성장을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면 인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개인의 개인정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남용되어지고 오용되어지는 순간 상당히 좀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는 공공장소나 레스토랑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갖다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가결을 했죠. 가결을 했고, 그리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에 이제 경찰 쪽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시유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면 인식 기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적절하게 규제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오용되어지고 남용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것이 이제 실패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했던 곳이 이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거든요. 그래서 그 MIT 쪽인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면 인식 기술을 뭐 기술이 나오고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니까 뭐 뭔가 좀 이렇게 규제를 갖다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얘를 갖다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그게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은 지금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2020년에 가장 최악의 실패한 기술로서 본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줌딕인데,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가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은 원격 가상 앱이라는 것이 사무실이고 교실이고 우리 사회생활의 수단이 되었고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원격 화상 시장에서 세계 시장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급상승했습니다. 급상승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19년도 1사분기 매출액이 한 6천만 달러 좀 됐었어요, 줌이. 그랬는데 1년 딱 지나고 나서 2000년도 1사분기 매출액이 한 1.2억 달러, 2배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올해
21년도 1, 4분기 매출액은 한 3억 달러가 이제 넘을 예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2년 만에 1, 4분기 기준으로 봐가지고서 이제 2년 만에 5배, 6배 가까운 성장을 갖다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줌의 매출액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원격 화상 앱이 우리에게 상당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건 틀림이 없는데, 자칫하면은 우리의 개인 생활이 그대로 노출되어 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또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대법원 구술 변론이 진행 중에 이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서 구술 변론을 갖다 줌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이제 정부의 어떤 공식 회의가 있었어요. 줌으로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멕시코의 상원의원이 줌에 비디오가 켜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위에 옷을 벗은 거예요.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제 그것이 그대로 노출이 됐던 거죠. 이렇게. 상당히 좀 이제 좀 낯뜨거운 장면인 거고. 그리고 줌으로 인한 사건 중에서 정말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CNN이라든지 이런 더 뉴욕에라는 그런 그 매체에 계신 어떠한 그 외부 평론가, 유명한 평론가이자 작가분이신 이제 제퍼리 투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회사 줌으로서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줌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PC에 창을 두 개를 띄워놨나 봐요. 하나는 줌이고, 그 하나는 왜 이제 화상의 시간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그러니까 포르노 쪽 이제 그걸 띄워놨나 봐요.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줌의 비디오를 끄고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켜져 있는데, 이제 포르노를 보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생식기를 이제 꺼낸 거죠. 이렇게 밖으로. 그러니 당연히 이게 그 같이 회의에 참석하셨던 그 직원분들은, 이제 방송 직원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회사의 직원분들 난리가 난 거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 너무 놀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상당히 이제 유명한 작가이고 유명한 평론가였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자기의 어떠한 그 직위에서 이제 해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떠한 그 이제 잡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잃었고. 그래서 이것을 왜 이제 그 실패한 기술이냐? 그 제목으로 보시는 것처럼 줌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줌이 실패한 기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격 화상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당연한 거고,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원격 화상이라는 이 체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해와 활용도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은 이러한 사건과 사고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위험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이제 좀 비판을 하고 꼬집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참 뜻밖의 기술입니다. 이제 Virtual Reality VR 기술인데,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이 질 거고, 그래서 집에서 뭔가 게임도 많이 할 거고, 그러면은 VR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VR로 뭐 게임을 즐기거나 영상을 즐기지 않고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PC와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상과 달리 VR 시장이 더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서 한 61억 달러, 그래서 2017년도에 91억 달러,
그 다음에 18년도에 한 120억 달러 이렇게 성장을 해가고 있었어요. 성장을 해가다가 이제 팬데믹이 절정이 다다라는 이제 19년도와 20년도에 어떻습니까? 역성장을 했죠. 축소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세계 VR, AR 시장 규모가 상당히 더 이제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VR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시장이 그 VR 게임장인데 체험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18년도에는 약 한 300개 정도의 VR 체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 20년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서 2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한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너무나도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것처럼 국내에서도 상당히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고, 그 19년도에 매출을 보게 되면은 1,000만 원이 안 되는 VR 업체들도 이렇게 한 16% 정도로 차지를 했고, 그 1억 미만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약 한 37% 정도. 그래서 상당히 VR 시장에 참여한 업체들이 영세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대와 달리 VR이 상당히 실패해버렸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우버와 리프트입니다. 우버와 리프트인데 요거는 이제 공유 그 운송 업체들인 거죠. 공유 운송 업체들인데 그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공유 운송을 쓰지를 않는 거죠. 쓰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버와 리프트의 매출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00명 정도로 정리 해고를 했고요. 리프트 마찬가지로 이제 일자리 삭감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버의 매출액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갖다가 겪었던 어떠한 이제 2020년 한 해가 되었던 거죠. 근데 다행인 게 있으면은 이제 21년도부터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어떠한 메시지들이 조금 있는데, 첫 번째 하나가 그 가장 큰 것이 그 캘리포니아 발의 안인 이제 프로포지션 22 이것에 이제 주민 투표가 승리를 한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그 이제 AB5라는 이제 노동법을 갖다가 우버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우버에 계신 라이더들이 개인 사업자냐 아니면 노동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심했어요. 미국 내에서 지금도 심하죠. 지금도 심한데 전 세계적으로도 심한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의 라이더들이 노동자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버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노동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은 최저 임금의 120%까지를 갖다 지급을 해야 되고, 일단 4대 보험 같은 거 이제 또 이제 들어야 되고, 노동자의 지위에 맞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인 거죠. 엄청난 부담인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회사에게만 부담인 게 아니라 우버 라이더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건 뭐냐면은 우버 라이더들 중에서는 그 이제 다른 잡이 있으시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노동자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버의 노동자가 되게 되면은 겸직이 금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우버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찬반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 위에 있는 그림은 우버의 라이더가 노동자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어떠한 시위인 거고, 아래쪽에서는 우버의 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라는 것을 갖다 주장하는 이제 라이더들의 시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캘리포니아에서는 노동법을 적용을 해가지고서 우버의 라이더는 노동자다라고 적용을 했는데, 그 캘리포니아주는 재밌는 게 그 주민투표제가 있어요. 집접민주주의의 일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안건들 중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물어보자라는 이제 주민투표를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번에 이제 우버의 라이더들이 과연 노동자냐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냐에 대한 주민 투표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프로포지션 22인데, 이것이 노동자가 아니라 우버의 라이더들은 개인 사업자다라는 것으로서 주민 투표가 이제 가결이 된 거예요. 한 60% 정도가 이제 우버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라는 것을 손을 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버 입장에서 한시름을 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투표가 작년 11월 달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버의 주식이 상당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3, 14% 정도가 성장을 좀 증가를 했어요. 이게 우버의 주식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논쟁은 사실은 캘리포니아주는 이렇게 났지만은 전 세계 기준으로 봐가지고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의 대법원은 우버를 노동자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디맨드 경제와 기 이코노미라고 부르게 되는 이러한 이제 대표 플랫폼인 우버와 리포트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 중인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버 작년에 2020년에 이 공유 운송 서비스는 상당히 축소되어졌고 매출액도 줄었기 때문에 아주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에 대해 가지고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ICT의 기술에 대한 실패라기보다는 ICT에 대한 어떠한 ICT 산업이라든지 회사라든지에 대한 분야라든지에 대한 실패에 대해 가지고서 좀 얘기를 나눈 거죠. 기술이라는 건 상당히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실패다 성공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반영시킨 ICT 산업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